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집에서 나만의 니치 향수 만들기 영상을 찍어봤어요. 향수를 만들기 전에 제가 좋아하는 향기에 대한 주관적인 정의를 내려보자면, 향기란 여행지, 계절, 날씨, 그리고 때로는 나의 분위기를 바꿔줄 수 있는 어떤 형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향기에는 좀 집착을 하는 편이 있어서 특별히 향에 대해서 좋고 싫음이 좀 확고하더라고요. 첫 번째로 향수를 만들기 전에 제 취향을 좀 알아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썼던 향수들을 다 모아봤습니다. 전 향수 쓰는 거에 있어서 변덕이 좀 심한 편인데 항상 좋아하는 향이 있어요. 그건 바로 시트러스 향인데 달콤한 향이 없어야 돼요. 네, 제가 먹는 거 웬 별로 안 좋아해서 달콤한 향은 그런 제 취향에 맞는 브랜드가 4711이에요. 4711이 나폴레옹에게 사랑받은 향수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이 브랜드의 매장은 독일의 쾰른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거리에 이름에 4711이 들어가서 이름을 4711이라고 지었다고 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브랜드라 나중에 독일에 여행을 가게 된다면 꼭 들려보고 싶어요. 근데 단점이 있다면 이게 오데코롱이라 향이 빨리 날아간다는 점은 좀 아쉽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제가 학창시절부터 사용했었는데 지금은 없지만 옛날엔 올리브영에 팔았습니다. 그리고 요즘엔 온라인으로 사고 있고, 이게 그리고 향을 다 쓰더라도 공병 안에 향이 좀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향을 좀 기억하고 싶어서 공병들을 다 모아두었어요. 왼쪽부터 블러드 오렌지 앤 바질. 이 향수는 4711에 대한 제 사랑이 시작되게 한 향수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이 병 하나만 놔뒀지만 더 큰 용량도 몇 번 사용했던 것 같아요. 이 향수는 오렌지의 톡톡 튀는 시트러스를 바질이 아주 스파이시하게 받쳐주는 느낌이고, 마무리 잔향은 은은하게 살결 냄새처럼 남더라고요. 다시 이 향을 뿌리면 좀 옛날 생각도 좀 새록새록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멜리사 앤 버베나입니다. 이 향은 시원한 향이 가득해서 가장 좋아했던 향이었어요. 근데 너무 아쉽게도 이 제품이 이젠 단종된 지가 좀 오래돼서 구매를 할 수 없다는 점이 좀 그래요. 멜리사는 민트과에 속하는 풀인데 레몬 향이 섞인 풀잎 향이 나요. 그리고 버베나도 레몬 향이 나는 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도 이 향을 맡은 지는 좀 오래돼서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맡으면 되게 상쾌하고 시원한 향이 났던 것 같아요. 근데 아쿠아틱한 그런 느낌은 아니었던 풀잎 향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핑크 페퍼 앤 그레이프 프루츠입니다. 네, 이 향은 왠지 라벨도 핑크, 이름도 핑크, 자몽도 붉은색이어서 그런지 쨍한 핑크가 떠오르는 향으로 기억되는 것 같아요. 이 향수는 좀 달콤함은 싹 빼고 핑크페퍼의 스파이시한 향과 자몽의 씁쓸한 시트러스 향이 추가되어서, 그런 제가 대학 1학년 때 늦봄에서 초여름에 자주 이용했는데 다시 맡으면 그때 따끈해지는 햇빛이 기억나는 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 이거는 표면이 너무 해져서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이름이 만다린 앤 카다몬이에요. 이 향수는 만다린의 그 톡 쏘는 시트러스와 그리고 상쾌하고 스파이시한 카다몬 향신료의 향이 합쳐져서 맡았을 때 코를 톡 쏘는 향이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맡으면 잠깐 병원의 소독약 냄새가 스치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정말 쨍한 여름날에 쓰기에 좋았던 것 같고, 저는 약간 이런 특유의 소독약스러운 냄새가 좋아서 로션도 사서 썼던 기억이 있어요.
여기까지가 아쿠아 콜로니아 계열이에요. 대체로 다 여름에 잘 어울리는 향수들이었고,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오리지널 오데 코롱입니다. 이 코롱은 1792년도에 출시되어서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저는 옛날 사람들은 무슨 향을 좋아했을까 궁금해서 구매를 해봤어요. 이 향수의 탑노트는 오렌지 오일, 복숭아, 바질, 베르가못, 레몬, 미들노트는 시클라멘, 백합, 멜론, 자스민, 및 불가리안, 로즈, 그리고 베이스는 패출리, 타이티안 베티버, 머스크, 샌달우드, 오크모스와 시더우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향을 맡았을 때는 이 많은 향들이 다 느껴지진 않았어요. 뭔가 약한 시트러스, 그리고 달콤한 향이랑 그리너리한 향, 그리고 모스, 촉촉한 이끼향, 그런 향만 남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손은 좀 잘 안 가더라고요. 제가 잘못된 걸 구입했을 수도 있고. 네, 그리고 다음으로 나올 이 두 가지는 리믹스 콜로뉴로 나온 제품인데, 라벤더는 제가 이때까지 맡았던 자치렐릴 라인과 완전 다른 느낌이었어요. 여름에 쓰기 좋다고 나와 있는데 시원한 향 속에 파우더리한 향이 저는 많이 느껴져서 여름보다는 가을, 겨울이 좀 더 어울리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이 제품의 노트 구성은 탑노트의 베르가못, 레몬, 부드러운 마테차, 미들은 라벤더, 프리지아, 아이리스와 히비스커스 씨앗이 있고, 베이스는 샌달우드, 머스크, 프랄린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뭔가 파우더리한 머스크 향이 가장 저는 많이 났던 것 같아요. 아니면 제가 이걸 산지 좀 시간이 지나서 탑노트 향이 또 날아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 사용했던 리믹스 콜로뉴 오렌지입니다. 이거는 작년 여름에 정말 자주 사용을 했었는데, 탑노트에는 베르가못, 티, 에센스, 레몬이 있고, 미들에는 네롤리, 비터 오렌지, 용담, 베이스에는 시더우드, 캐시미어 우드, 머스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베르가못이랑 비터 오렌지가 가장 향이 강했던 것 같아요. 딱 맡았으면 오렌지 향이 가장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전 아쿠아 콜로니아 계열이랑 되게 비슷한 느낌도 많이 받았고, 작년 여름엔 이것만 정말 많이 뿌렸어요. 근데 이것도 역시 오데코롱이라 한두 시간 정도 지속되기 때문에 나만 느낄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저는 한 4시간 간격으로 계속 뿌렸던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471 향수인데,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소개하고 싶은 향수는 그랑핸드라는 향수입니다. 저는 2018년도에 처음으로 그랑핸드의 서촌점에 방문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니치 향수가 뜨고 있던 때인 것 같아요. 저는 바로 옆에 대림미술관에 갔었다가 향에 이끌리듯이 매장에 들어갔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랑핸드에서 향을 설명하는 그 글이 너무 인상 깊더라고요. 이분들 향에 진심이구나, 이런 게 느껴졌어요. 그랑핸드 매장에 방문을 하게 되면 가장 강하게 나는 향이 이 규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규장 향을 맡으면 그랑핸드 향인데?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향이 강하기 때문에 호불호가 좀 갈리긴 해요. 향은 우디한 향이 강하고, 그래서 오래된 한옥향과 스모키한 인센스 향이 주로 나는 것 같아요. 근데 호불호가 좀 갈리는 향이다 보니까 저는 좋은데 가족들은 이 향을 별로 너무 세다고 해서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산지는 좀 오래됐는데 가정에서 한 10번 정도 뿌린 것 같아요. 거의 안 썼던 것처럼 보일 수도 있네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좀 센 향들은 잔향이 대체적으로 다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랑핸드 직원분이 알려주신 꿀팁이 있는데,
이거랑 비슷한 향이 있어요. 럼버잭이라고 하는데 규장향에서 달콤함을 좀 더 뺀, 그리고 강하게 스모키한 훈연 향이 좀 더 진하게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규장 향이나 럼버잭 향은 어떻게 쓰는 게 더 좋냐면, 그냥 뿌려도 괜찮지만 자기 전에 내일 입을 옷에 미리 뿌려뒀다가 다음날 입으면 잔향이 은은하게 배어서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끔 그렇게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음으로 볼 향수는 비올레트 향수입니다. 이 비올레트 향수는 플로럴 계열의 향수라고 볼 수 있어요. 처음에는 맑은 느낌의 향이 나다가 뒤이어서 좀 진한 향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향은 가을에 주로 어울리고 살짝 달콤하면서, 그리고 라벤더 향이 나기도 하고, 이 비올레트 향수도 매장에서 먼저 시향을 해보고 마음에 들어서 구매를 했어요. 프레그런스 스토리에 나온 것처럼 나도 트렌치코트 위에 뿌려야지 하면서 샀는데, 이 향수를 제가 혼자 기숙사 살 때 많이 사용했었는데 그때 제 마음이 되게 허전하고 외로웠거든요. 그럴 때 썼던 향수라 그런지 다시 맡으면 안 좋은 기억이 떠올려져서 사용을 잘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향 자체는 되게 좋거든요. 그리고 이 뚜아베르 향은 작년 여름에 샀는데 그랑핸드 향 라인 중에서 가벼운 쪽에 속해 있어서 가볍게 쓰기에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탑노트의 시트러스와 함께 블랙커런트의 달콤함, 그리고 베이스에 있는 패출리와 베티버의 씁쓸한 향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좀 가벼운 향일수록 향은 좀 빨리 날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향을 제가 여름에 쓰긴 했는데 다시 맡아보니까 봄에도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좀 은은하기도 하고 막 새롭게 자라나는 풀잎과 잘 어울리는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랑핸드는 여기까지이고, 그 다음으로 볼 향수가 바로 이 게슈탈트 프로젝트에서 산 룸 앤 패브릭 향수입니다. 이 브랜드가 띵꿀스토어에 있거든요. 그래서 띵꿀스토어에 가시면 한번 맡아보시길 추천드려요. 이 향수 라인이 Here, Now, and Then이 더 있는데 저는 촉촉한 모스 향이 좋아서 앤드를 구매를 했어요. 이 향이 정말 모스 향이 가득해서 진짜 비 오는 날에 뿌리기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볼 향수는 플라워 바이 겐조. 이 향수는 김태리 향수로도 유명하죠. 꽃향 베이스의 향수인데 향이 너무 좋더라고요. 진하지 않은 꽃향이라 부담스럽지도 않고 또 다른 향수랑 레이어링해서도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스터에서 산 릴리 향수인데 이거는 제가 처음 시향했을 때는 꽃집 향에서 나는 생화향이 가득한 느낌이라서 너무 좋아서 구매를 했는데 제가 관리를 잘 못했거든요. 막 햇빛 놔두는 곳에 놔두고 그랬더니 색도 변하고 향도 점점 막 플라스틱 향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거를 못 쓰고 있어요. 근데 제가 또 한번 산 향수는 잘 안 버리는 습관이 있어서 이렇게 그냥 놔뒀답니다. 네, 그리고 이거를 깜빡할 뻔했네. 이거는 뭐냐면 데메테르의 웻 가든이라는 향인데 제가 풀잎향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게 롤온 퍼퓸으로 되어 있고 이 향이 되게 좋았던 거는 이 향이 이름 그대로 따라가더라고요. 웻 가든. 비에 젖은 풀향이 나서 되게 자연적인 향의 느낌이 가득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비슷한 그린 계열의 바디크림인데 이거는 상표 보시면 엘리자베스 아덴이라고 되어 있죠. 그린티 향수로 유명한 브랜드인데
제가 이 그린티 향수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바디크림이 똑같은 향으로 나왔어요. 근데 향수는 좀 향이 가볍기 때문에 빨리 날아가는데 바디로션은 향을 좀 더 잡아주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바디크림의 보습력은 평탄은 찐다. 이게 그리고 약간 버터 같은 제형이라 발림성도 나쁘지 않았고요. 근데 제가 지성이라 극건 성분들한테는 조금 건조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여기까지 제가 산 향수들에 대해 간단한 토크를 진행을 해보았는데 제 취향이 보이시나요? 시트러스, 그린, 우디. 근데 향이 정말 주관적이라 또 다른 사람들은 또 다르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근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마다 삶과 경험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힘들 때 맡았던 향에 대한 기억을 다시 지워서 그 향에 대한 기억을 새롭게 바꿀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향에 대한 기억은 쉽게 고쳐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면 다음 향수 만들기 2편으로 가봅시다.